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난 수요일 날 노무사 2차 합격생 발표가 났잖아요. 공부하신 모든 수험생분들이 결과가 좋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여부에 상관없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노무사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굳이 지금 다루는 이유는 업계에 진입을 하고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한 번쯤은 이제 얘기를 하고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노무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기인을 하고 실제로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실제로 맞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같은 것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제 5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개업한 노무사의 이런 의견이다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무사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방식이 이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 물론 신빙성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나무위키라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노트북을 켜놓은 이유도 이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을 좀 보다가 이 영상을 찍게 돼서인데요. 마지막 통계 자료는 워크넷이 2021년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25%의 경우에는 6,900만 원, 중위값은 5,076만 원, 하위 25%는 4,144만 원 이렇게 나온다라고 대놓고 적혀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전문 자격사가 받을 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 다른 노무사들이, 특히 개업한 노무사들이 정확히 얼마 버는지는 서로 완전히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행색이 바뀌는 것 정도만 제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특히 별로 티를 안 내다 보니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에 또 통계 자료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안도걸 국회의원이라는 분께서 낸 보도자료에서 각 전문 직종들의 사업소득 관련된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냈는데요. 여기 보면은 노무사 수험생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자료일 수 있습니다. 주요 전문직 평균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의사 역시 부동의 1등이고요. 보면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냥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압도적인 꼴등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무사입니다. 평균 사업소득이 1인당 2천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2천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할 거면 그냥 편의점에서 주 40시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만 받아도 월에 한 210만 원은 받으실 텐데, 그럼 도대체 이 직업을 왜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고 있는데, 너무 압도적이네요. 이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업소득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라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일 테고, 특히 이제 중위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면 좀 더 달라집니다. 이제 중위값이라고 하면은 일렬로 딱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평균과도 다릅니다. 중위 사업소득은 더 처참해지는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게 사업소득이잖아요. 고용으로 있거나 아니면 기업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외가 되는 걸 텐데, 쉽게 말해서 필드에 있는 개업한 노무사들은 이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직종을 계속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전문 자격사들 중에서는 노무사가 돈 못 버는 편은 맞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현직에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지금 통계에서 보면은 부동의 앞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사실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내가 얼마 번다라고 자랑하는 거를 쉽게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돈 어느 정도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많이 번다고 티내면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 먹잇감만 되고 괜히 똥파리만 꿰이는 거기 때문에 다들 되게 조용히 삽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지방 사립학교에 나오다 보니까 의사들이 꽤 많은데, 그 친구들 분명히 잘 벌 텐데 잘 번다고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꼭 노무사라고만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 자격사들 중에서 내 월 소득이 얼마네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당연히 부럽습니다. 잘 버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돈 잘 버는 사람이 왜 자기가 돈 잘 버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좀 씁쓸하고, 제가 또 노무사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돈 잘 버시는 노무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따라서 잘 벌 가능성은 높아질 테니까,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그냥 단순히 돈 못 번다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을 좀 파악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시장이 작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노무사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무사들이 개업하자마자 보통 뛰어드는 업무가 자문이나 아웃소싱 쪽인데 이쪽은 진짜 말 그대로 염가 시장입니다. 특히 저희같이 후발주자로서 위기수들이 이미 선점해놓은 자문 시장에 새로 들어가는 거는 박리담의 전략으로 더 깎아준다라고 해야 간신히 뭐 뺏어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섬이라 결국에는 남의 거를 뺏어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신 분들이 굉장히 극히 소수가 과점을 하는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중에서 당연히 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단가가 높은 편인 것들, 개 중에 높은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제일 문제는 항상 노무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는 점 중에 하나인 오토가 안 된다. 굉장히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뭐 사건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뭐 속된 말로 사무장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노무사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컨설팅은 그나마 이제 뭐 컨설턴트 분들이 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쳐도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무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들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산업안전보건 이런 것도 결국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직원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노조 업무야말로 더더욱이나 사람이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굉장히 기밀이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돈이 되는 사건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수임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뭐 이제 사건 수임을 막 몇십 개씩 이렇게 영업하듯이 하신 다음에 뭐 이기든 말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없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노무사는 남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벌 수 있는 돈의 총량 아무리 본인이 역량이 좋아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압도적인 강자가 없다라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1인당 한 3만 5천 불이면 그래도 한 4천 후반대 5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사실 5천만 원을 모든 사람이 버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훨씬 그거보다 낮을 텐데 왜 그런 통계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대기업 총수분들, 전문 경영인들 중에서도 막 연봉 막 몇십억씩 되시는 분들 뭐 생각보다 꽤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안도걸 의원 통계 자료에도 그게 좀 나오는데요. 노무사는 뭐 워낙 적기도 하지만 중위소득이랑 평균소득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다른 직종들은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굉장히 기업화되고 엄청 큰 집단들이 평균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노무사 업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5대 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큰 법인들 몇 개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모릅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은 빅4 있는 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상식적으로 알 정도로 크고 법무법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필두로 한 뭐 5대, 10대, 20대 이렇게까지도 내보내는데 노무사는 애초에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큰 법인이 없습니다. 자격사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너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들은 훨씬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대가 몇 바퀴가 흘렀어요. 보통 세대를 30년으로 잡잖아요.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변혁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파이 자체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는 압도적인 강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이거는 사실 현직 노무사로서의 해명 같은 걸 수도 있겠는데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노무사 개업한 사람들 중에 저도 개업 노무사입니다만 옛날 우리 문학 시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안빈 낙도형으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1인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저는 안빈 낙도와 전혀 거리가 먼 좀 타율적으로 빡센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변에 보면은 그냥 개업해놓고 뭐 얼마를 벌든 간에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는 남들이 주 40시간, 60시간, 80시간 일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당연히 돈 더 많이 번다. 노무사의 업무 특성상 이게 오토가 안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떤 노무사가 굉장히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거에 비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냥 주에 20시간만 딱 일하고 월에 한 200에서 300만 딱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격증만큼 좋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사 이제 수입 구조 때문인데요. 사건 수임하시는 노무사님들이 파트로만 하기로 맘먹으면 저같이 이렇게 사무실 차릴 필요도 전혀 없잖아요. 개업의 용이성도 일단 첫 번째로는 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노무사는 제가 작년에 그랬듯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솔직히 더 나은 경제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험으로만 봐도 신규 노무사들이 이전 기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얘기인즉슨 차린 지 얼마 안 된 저 같은 노무사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더더욱이나 평균을 깎아먹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하면은 노무사는 직무 개시를 해야만 어떤 업무든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여성 노무사님들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육아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 일부 남자 노무사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업으로는 못해도 그냥 일단 직무 개시를 하고, 직무 개시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저처럼 이렇게 사무실을 적어도 페이퍼상으로 낸다는 얘기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다른 영업은 따로 안 하고 회사에서 주는 사업 위주로 흔히 말하는 용돈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꽤 있어요. 저희 기수들이 다들 결혼하고 막 출산할 때쯤 된 기수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개념 하나가 있는 게, 개업 초반에는 사업소득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노무사가 하는 일이 짜잘짜잘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만 해도 저는 작년에 사업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더 많았어요. 사업소득이 들어오려면은 자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회사에다가 뭐 월 자문 같은 거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끊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뭐 1년차 노무사가 컨설팅 이렇게 개인 사무소에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건 뭐 차치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건을 해가지고 수임료랑 성공보수 같은 것도 이제 현금 영수증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개업한 지 이제 한 2년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 와서야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는, 아직도 좀 멀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노무사 특성상 저희가 관급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무사회가 있고, 노무사도 고용노동부 자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저도 지금 그 근로감독관 AI 사업처럼 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 AI 사업은 사실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IT 업체로부터, 개발 업체로부터 제가 고용이 돼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업소득이죠. 저도 작년에 되게 많이 했고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법 교육 사업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노무사회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많이 하는 뭐 위원회 참석수당, 교육수당 뭐 이런 것들은 다 기타 소득이에요. 노무사 나무위키에 있는 통계 자료가 2021년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랑 굉장히 최근에 나온, 몇 달 전에 나온 이 연도걸위원 자료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도, 이 노무사들이 사업소득의 비율이 특히 초반에 워낙 낮다 보니까 형편없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업소득으로 2천 나오려고 하면은 자문료 기준으로 하면은 월에 200씩 자문을 받아야 돼요. 사건을 안 한다고 쳤을 때. 물론 뭐 사건 하시겠지만. 근데 그러면 월에 200 나오려면은 자문사가 뭐 적어도 한 10개, 15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초반에 자문사 10개, 15개 가지고 있는 노무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아웃소싱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개수로는 더 많겠지만 개당 단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생각보다 이 고정비용을 200만 원 채우는 거 진짜 뭐 1, 2년 안에 생각보다 달성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제가 되게 암울한 말씀을 특히 합격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뭐 유튜브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잘 버는 사람들은 또 잘 법니다.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어요. 노무사들은 워낙 개업이 쉬우니까, 직업계고 같은 노무사 회 사업하려면 어딘가에 소속이 있어야 되다 보니 이제 개업을 보통 해놓기 때문에 분자는,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분 모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 n분의 1이 더 심하게 되는 통계 노무사의 이 시스템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결국 핑계고 그냥 노무사가 돈 못 버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장기적으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열린 지 얼마 안 됐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인권은 엄청 챙기시면서 노동법 관련된 자기 인권 챙기시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노동 사건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내 괴롭힘법 제정 이전 이후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웬만한 건들은 다 사건화 시키시잖아요. 뭐 10만 원 체불당했다고 노무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급격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최근 세태가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같이 노무사의 업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 괄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ESG, 뭐 공급망 실사 이런 거만 하셔가지고 억 단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 다 보통 개인 사무소시거든요. 이거 굳이 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용하는 직원
직원이나 다른 노무사들 많이 줘봐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사무소로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요란 떨지 않으면서 조용히 잘 벌고 있는 강자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노무사라는 직업이 안 없어지고 여태까지 잘 버티고 있겠죠. 지금 안도걸 의원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어요. 전문직 평균 소득 증감률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얼마 정도를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냐, 수입이 늘어나고 있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여기서 노무사가 3등입니다. 놀랍게도. 수의사, 의사 다음 노무사예요. 연간 8.1%씩 성장을 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횟수로 9년치라고 하면은 더블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거 복리일 테니까요. 물론 조금은 꺾이겠지만 당분간은 어쨌든 전체 전문 자격사 중에서도 늘어나는 비율 또한 계속 어느 정도는 상위권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시려고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노무사 시장 작다라는 얘기가 당장은 좀 암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우리처럼 젊은 기수들한테 더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5대 로펌, 10대 로펌들이 잡고 있는 거 새로 나오는 기수 변호사들이 그거 뺏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애초에 그쪽은 그래서 개업도 저희만큼 많이 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나마 개업 많이 하는 곳들이 세무사랑 노무사들인데 세무사만 해도 대형 세무법인들이 꼭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노무사도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결국 내가 차려도 그 중에 낄 확률이 물론 굉장히 낮겠지만 퍼센트로만 따지면 형편없는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역은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노무사 되면은 뭐 얼마를 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야말로 참 우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김밥천국 프랜차이즈를 연다라고 칠게요. 그럼 모든 김밥천국이 얼마 이상 매출을 보장받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백종원 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이제 점주들이랑 좀 갈등이 있었던 게 뉴스로 나왔었죠. 조금 됐는데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점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보장받는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없었고 구두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거 듣자마자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냐? 얼마를 보장받는 창업이라는 게 존재하냐? 하방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의지만 있으면은 굶은 안 죽겠지만 왜 취업하시겠어요? 취업하시는 분들 개업하면은 사실 상방은 더 뚫려 있는데 왜 굳이 취업하셔가지고 정해져 있는 돈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더 나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뭐 매출이 월에 한 5천, 6천 나오는 식당이 있다라고 쳐요. 근데 매출이 월에 5천, 6천이 나온다는 얘기는 애초에 직원들도 썼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목이 좋다는 얘기는 권리금이나 월세나 이런 고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최초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인테리어 값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하면은 월에 6천, 7천을 매출로서 내는 거랑 실제 자기 사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연매출 10억 막 이래도요.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적을 수 있고 연매출로만 따지면 1억, 1억 5천짜리 저 같은 이런 사무실들이 가져가는 돈은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만 따져봐도 저는 이 사무실 유지하고 하는 고정 비용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딱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저는 거꾸로 말하면 1년에 1200만 원 빼곤 다 제 돈이라는 얘기고 뭐 직원 한 5명 정도 노무사 두고 있는 이런 법인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노무사 한 명 다 4천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2억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3억 나온다고 쳐도 2억 줘버리고 그 다음에 뭐 4대보험 떼고 나머지 비용 제하면은 저보다 못 벌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막 한 장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시고 개념이 저도 당연히 없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외형적으로 크고 이러면은 저 대표는 뭐 S클래스 마이바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천만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넋두리 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이렇게 좀 많이 밝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노무사를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실망하실 겁니다. 저 올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렇게까지 나를 갈아 넣었어도 요 돈이 벌려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물론 확실히 좀 여유도 생겼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진짜 남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을 했는데도 오토가 안 된다. 나라는 노동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나오는 상방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이 너무너무 인생에서 중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전문 자격사를 도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하셔야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음식점 맛있는 거 차리시는 게 훨씬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림받고 팔고 엑시트 할 수 있잖아요. 노무사는 엑시트도 못합니다. 전문 자격사들이 엑시트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냐를 꼭 이런 직업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무사랑 살짝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올 건데 그것도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